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췄습니다. 하지만 잠재 성장률은 3%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의 서비스 센터가 판매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특히 폭스바겐의 서비스망이 수입차 상위 10곳 중 가장 부실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6s 출시를 앞두고 이통 3사는 갤럭시 S6의 보조금을 대폭 늘렸고 아이폰 6의 출고가는 일제히 내렸습니다. 올해 안에 물량을 털어내려는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 등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올 한해 인허가 물량이 7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일 목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춘 2.7%로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여전히 3%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춘 2.7%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2%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분기 성장률 실적치가 메르스 여파로 당초 예상했던 0.4%보다 낮은 0.3%로 집계돼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부진으로 잠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대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다가 또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잠재 성장률이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라든가 그 안에 자본 축적도 등 고려할 때 3% 아래로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어 이 총재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위험 요인은 대외 불확실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소비와 건설 투자가 살아나는 등 내수는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그리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산재해 우리 성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번 달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금통위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 요인이 큰 탓입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올해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 인하한 이후 넉 달째 연 1.5% 수준에 머물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내년 대규모 리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AS망이 이를 감당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량에 비해 서비스 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수입차 업체들에 대한 해묵은 질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입차 점유율 상위 1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총 등록 차량 대비 AS 네트워크가 가장 부실한 곳은 어딘지 정훈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입차 리콜 대상은 총 17만 6천 대에 육박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연간 리콜 대수보다 4만 대나 많습니다. 수입차 판매량은 올해 처음으로 연간 2만 대 고지를 넘보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늘고 대규모 리콜도 잇따라 서비스 센터 방문 고객은 늘고 있지만 업체별로 서비스 센터 한 곳이 감당해야 할 차량 대수는 최대 5천 대를 넘습니다. 부족한 인프라 탓에 AS 대기와 지연이 빈번하다 보니 고객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차 중에서도 서비스 네트워크가 가장 부실한 곳은 어디일까? 지난달까지 브랜드별 등록 차량 대수를 서비스 센터 수로 나눠 비교해봤더니 폭스바겐이 서비스 센터 한 곳당 부담해야 할 차량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바겐의 등록 차량 대수는 14만 8천여 대로 서비스 센터 한 곳당 차량 대수가 5,131대에 달합니다. 수입차 중에서도 5천 대를 넘어선 곳은 폭스바겐이 유일합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센터당 부담이 가장 높은 것은 BMW로 조사됐습니다. BMW의 전국 서비스 센터는 48개로 수입차 업체 중 벤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등록 대수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3위는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아우디로 서비스 센터 한 곳당 부담 차량이 4,665대였습니다. 이어 토요타, 벤츠 순으로 서비스 센터당 부담 차량 수가 높았습니다. 한편 등록 차량 수에 비해 서비스망이 잘 갖춰진 곳은 푸조와 포드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서비스 센터당 부담 차량 수가 3,000대를 넘어섰지만 푸조와 포드는 1,000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 6S 시리즈 예약 판매를 하루 앞두고 갤럭시 S6의 보조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갤럭시 S6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상한선인 33만 원까지 인상했고 KT와 LG U+는 이달 초부터 이미 지원금을 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S6 출고가를 일제히 내린 바 있습니다. 갤럭시 S6 32GB 모델의 출고가는 85만 8천 원에서 78만 원대로 64GB 모델은 92만 원에서 79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실제로 단말기 판매가가 지난 4월 출시 당시 최저 60만 원대에서 최저 30만 원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통 3사 모두 아이폰 6S 전작인 아이폰 6의 출고가도 일제히 인하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 S6 출고가를 인하한 데다 모두 최고 33만 원의 공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이폰 6S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체에 닿으면 살이 녹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유해 독극물로 지정된 고농도 염산이 아무런 제재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위험물질이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논란에 환경부 또한 유해 독극물 판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없는 게 없다는 오픈마켓, 상품 검색창에 염산을 쳐봤습니다. 판매 상품으로 등록된 고농도 염산 목록이 쭉 나타납니다. 심지어 강력한 산화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35% 고농도 염산의 경우 테러 등 원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유해 독극물로 지정돼 있지만 이곳에서는 일반 상품처럼 팔리고 있습니다. 결제도 손쉽고 구매 수량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상품평도 강추합니다. 싸게 잘 샀어요 등 호평이 줄을 잇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독극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경악한 상황. 부랴부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한 11번가는 자신들은 중개업자일 뿐 판매자의 책임으로 떠넘겼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염산이라고 대놓고 카테고리가 아니라 좀 다르게 예를 들어 소독약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판매자분께서 다른 카테고리 안에 좀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아울러 홈페이지에 워낙 많은 제품이 등록되다 보니 모든 제품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드라이기 하나만 봐도 저희가 막 3,000개 이 정도 되는데 MD가 직접 그걸 한 개 한 개 다 검수는 하지 못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긴 해요.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유해 독극물 판매로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11번가의 고농도 염산 판매와 관련해 유해 독극물 유통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에 따라 실험연구 용도가 아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이력을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1번 같은 경우 중개업을 하잖아요. 11번가. 네. 그럼 그네들이 확인을 해야죠. 어떤 실험 연구용으로 사지 않는 일반 개인한테는 못 팔도록 됐으니까 해당 청에다가 지금 온라인 불법 유통상 점검을 지금 11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좀 하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염산의 시중 판매 금지와 유해 화학물질 불법 구매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위협적인 고농도 염산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면서 범죄 악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해 독곡물 판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명품 가방 등 $500 이상의 고가품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가품을 소유한 우리나라의 소비자 비율은 67%로 아시아 태평양 14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중국이 81%로 1위, 홍콩이 75%로 2위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높지만 고가품 소유 비율은 56%로 우리나라보다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고가품은 명품 의류와 피혁 제품이었고 IT기기, 명품 신발 액세서리, 보석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소비자의 고가품 소유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서자 펀드 환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다시 박스피에 갇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코스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상승 마감했습니다. 1% 넘게 급등하면서 2030선을 넘어섰는데요. 최근 코스피 쪽의 상황이 좋다 보니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 물량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3분기 깜짝 실적 발표 이후에 2개월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서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7,046억 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인덱스 주식 펀드 설정액이 5,348억 원이 줄어들었고 액티브 주식 일반형 펀드에서도 1,018억 원이 이탈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르니까 주식형 펀드에 환매가 나타났다는 것인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투자자들이 코스피가 오르면 펀드를 환매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이 그 바로 배경인데요. 전문가들은 2011년 이후에 환매 기준점이 됐던 코스피 2,000포인트가 다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복귀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2,000선을 넘으면 자연스럽게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이 환매 욕구를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한 지난 7일과 8일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모두 1,700억 원 가까운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또 2012년 이후에는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서 2,050선일 때 하루 평균 600억 원 넘는 자금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00선을 넘으면 환매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코스피 계속 박스권에 머무는 것인가요? 연말까지 코스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펀드 환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코스피의 120일 이동평균선이 2020에서 2030선에 있어서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외국인 수급이 주식시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계속해서 이제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3분기 이후를 봤을 때, 이번 3분기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미국 경기의 어떤 부진세 고려했을 때 미국 금리 인상 시점 상당 부분 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 어떤 신흥국에 대한 어떤 바텀 피싱 기류 좀 강화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한국 시장은 추세적인 어떤 외국인들의 관심들은 좀 뒤따라서 나타날 수 있겠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합을 하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그리고 중국 경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3분기 이후의 실적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변동을 할 것인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것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상품 가격의 변동성을 체크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원유 가격이라든가 상품 가격들에 대한 변동이죠. 최근에 글로벌 경기 둔화 반영해서 이 가격들이 빠르게 하락하는지, 아니면 달러나 이런 중국의 수요, 잠재적인 나올 수 있는 4분기 이후의 기대 수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쪽의 가격들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경기에 대한 이 반응으로, 인식 반응으로 봐도 되거든요. 유가 전망이나 유가의 방향성 이런 걸 봐도 대략은 좀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 방향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코스피 전망도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유 가격 등 원자재 가격 변화를 보면 코스피의 전망도 예측할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 빅3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3분기에도 최대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계약 취소와 해외 자회사 부실이 대우조선의 3분기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우조선은 올해 3분기에 7천억 원 규모의 드릴십 한 척의 계약을 해지할 부분을 실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 끝나는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에 따른 손실도 올해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할 경우 추가 손실이 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영 실적 둔화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신증권은 현대사무중공업 적자와 플랜트와 건설기계 부분 적자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3분기 현대중공업이 39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430원가량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2분기에 1조 원이 넘는 적자로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중공업이 3분기에는 280억 원에서 300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우즈베키스탄 가스전 화학단지 건설, 일명 수르길 프로젝트를 완공했습니다. 주광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공장 건설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공장은 순수 롯데케미칼의 기술로 건설된 것으로 국내 업계 사상 석유화학 기술의 첫 해외 수출 사례입니다. 수르길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롯데케미칼과 한국가스공사, GSENR 등이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사업입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우즈벡 석유가스공사와 50대 50의 지분으로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판매,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생산을 위한 가스화학단지 건설, 운영을 맡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완공된 석유화학 공장은 현재 시험 생산 중이며 내년 1월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기 불황에도 아이 장난감만은 사주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또봇, 카봇 등 변신 로봇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데요. 경기 불황에도 완구용품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랜 경기 불황에도 올해 1월에서 8월 로봇을 중심으로 완구용품 수입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완구 수입액은 4억 4,4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4억 1,630만 달러에 비해 6.6% 증가하며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로봇 등 인형 완구가 5,361만 8천 달러에서 6,698만 8천 달러로 24.9% 치솟으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무려 80.8%로 최고치였습니다. 이는 사람 형태에서 자동차로 변형되는 변신 로봇의 인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용 자동차 등 승용 완구도 3,175만 달러에서 3,396만 6천 달러로 7% 성장했습니다. 조립식 완구와 퍼즐 등 기타 완구도 작년 동기에 비해 3.6% 증가한 3억 4,302만 6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인형 완구와 마찬가지로 중국산 점유율이 6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완구류 전체 수출도 지난해 1월에서 8월 5,410만 달러에서 올해 1월에서 8월 5,480만 달러로 1.2%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승용 완구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22.7% 신장한 411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33.2%로 1위였습니다. 기타 완구는 460만 7천 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가장 큰 수출 점유율인 84.1%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기타 완구 수출 점유율은 20.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완구용품에서 우리나라는 3억 8,920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최근 TV에 방영된 변신 로봇, 또봇, 카봇, 로봇트레인 같은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면서 캐릭터 로봇이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작해서 우리나라로 들여오기 때문에 완구 제품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완구업계에서는 완구 소비가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완구용품 업계의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구직 포기자, 이른바 니트족이 최근 9년 새 2.5배 늘었습니다. 일할 의사가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경제활동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근로의사 없음을 꼽은 사람의 비중은 2005년 10.6%에서 2013년 26.5%로 2.5배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같은 기간 17.5%에서 3.9%로 크게 줄었고 가사와 양육, 간병을 이유로 일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도 41%에서 29.8%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구직 활동을 포기했다는 답변은 3.4%에서 4%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런 구직 포기자 3명 중 1명은 한창 일할 나이인 35세에서 55세의 청장년층이었습니다. 올해 주택 분양 시장 호황으로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털어내려는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과 전세난으로 아파트는 물론 신규 연립 다세대 건축이 급증하면서 인허가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7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45만 2,185가구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44.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추석 연휴가 있었던 9월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8월보다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예년보다 많은 6만 5천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확대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1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4%, 전세 가격은 0.18% 각각 상승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전세는 0.01%포인트 오름폭이 커진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0.19%에서 이번 주 0.21%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방은 대구, 울산, 제주 등의 매매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세는 서울이 0.3%로 지난주보다 0.04%포인트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주와 같은 0.24%의 상승세를 보였고 대구, 울산, 강원, 충북 등의 전셋값이 지난주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적발된 지 2년여 만에 A6와 T구안 등 약 2,200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 금리가 9월 1.54%로 지난달보다 0.01%포인트 하락하면서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오늘 부산 해운대 LCT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LCT는 지상 101층 규모의 타워 1개동과 국내 최고층 아파트인 LCT 더샵으로 구성됐습니다. 2월 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 장수가 1억 420만 장으로 올 상반기 동안 343만 장 늘었습니다. 전체 카드 구매 실적 중 체크카드 비중은 올 상반기 20%에 육박해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요즘 맑은 날씨 덕에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데요. 하루 안에 10도, 많게는 20도 가까이 기온이 벌어지는 등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출퇴근길에 겉옷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